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도스피 스튜디오 라디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회사에서 재직했을 당시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일본 회사는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국 회사와는 어떤 점들이 다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아쉽게도 신태서 선생님께서는 스케줄상 어려워 참여를 못하신 관계로 오늘은 코쿤 선생님과 도스피 선생님 그리고 연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생님들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스피고요. 저는 이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어플리봇에 재직하였고요. 또 이제 그 후에 이제 중국으로도 가서 활동하고 지금 이제 지금 계속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쿤이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플리봇에 재직했고요. 2018년부터 2019년 초반까지 컬러풀 팔레트에서 재직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아라고 합니다. 저 사이버 에이전트 자회사인 어플리봇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재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어떻게 일본 회사 취업을 생각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사실 지금 저희 세 명 이제 코쿠님, 연아님, 그 도스피 이렇게 세 명 전부 이제 거의 스카웃으로 가게 된 거라서 이제 그 과정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다 저기 한국에서 호텔에서 저기 이사랑 대화했죠? 네네. 그게 호텔에서 맞아요, 면접이었죠. 맞아요. 면접, 어플리봇에서 면접이었죠? 그랬나? 그냥 어플리봇에서 "작가님들 한번 뵙고 싶어요." 막 이래 가지고 그냥 연락 오셔 가지고 어. 그냥 저는 그냥 인사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뭐 어, 사실 그게 면접 아닐까요? 이게 아. 사람 얼굴 한번 보고 맞아. 관상 괜찮다. 한번 보고. 그런 느낌이야? 근데 그게 스카우트 제의 어. 이후에 어. 한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가 왔기 때문에 저도 어. 면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전이었던가? 그래요? 네. 저는 그 이전에 그냥 한국 들린다고 하셔 가지고 "한번 얼굴 뵙고 인사하고 싶다." 이래서 한국 작가님들한테 뭐 "인사하고 싶다." 이랬어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던 거 진짜. 근데 아마 그때 인제 데려갈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그래도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긴 해 가지고. 음. 음. 사실 뭐 저희들은 이렇게 뭐 일본 대학 가서 이렇게 뭐 정식 코스를 밟은 게 아니라 스카웃으로 간 거라서 맞아요. 어 좀 오랫동안 일했던 외주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음음음. 온 거였어 가지고. 그래서 보통 좀 오래 외주를 하는 회사가 있으면 보통 스카웃 제의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음. 그렇게 좀 어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가고 싶거나 이러시면 음. 오래 일했던 곳에 일단 신뢰는 쌓여 있으니까 그렇게 어필하시고 음. 회사 물론 일본 입장에서도 처음 보는 사람 갑자기 음 데려오는 것보다 음음음. 써보고 보고 맞아, 맞아. 괜찮으면은 뽑으면 그래서 확실하니까. 맞아. 결과물도 그렇죠. 확실하고 신뢰도도 높고 이러니까. 사실 일본 취업을 생각은 진짜 전혀 안 하고 있었었죠? 저희 사실. 어. 뭔가 근데 그런 환상 같은 거는 있었던 거 그냥 맞아, 어릴 맞아. 때 그 일본 만화가 좋고 애니메이션이 좋고 맞아, 이러니까 맞아. 그냥 '일본 회사를 가고 싶다.' 그냥 회사를 가고 싶다도 아니고 '일본에서 한번 살고 싶다.' 뭐 이런 어. 막연한 그런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그런 거 상상? 있었다. 어. 아 그래서 맞아. 제의 왔을 때 쪼끔 기분 좋았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 갈까?' 이렇게 바로 생각 코코님도 일본에 대한 막연한 그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졸업하고 유학도 좀 가고 싶다고 아. 생각하긴 했었어요. 맞아. 근데 저도. 음. 네. 근데 그냥 그 당시에는 다른 쪽 일러스트 말고 음. 다른 쪽을 좀 생각하고 있었기 아 때문에 그렇구나. 그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음음. 유학은 포기했었거든요. 음음음음음. 근데 일러스트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 이런 제의가 와서 너무 좋았죠. 맞아, 맞아. 저도. 음. 되게 기분이 저희 좋았던 것 같아. 저도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집안
예, 사정이라면 뭐 돈이죠. 돈 맞아. 문제로. 돈이 진짜 그죠, 그죠. 따지면 돈이 엄청 드니까. 그렇죠. 진짜 학교도 돈도 유명하죠. 너무 많이 들어서. 어. 그 학비가. 저도 팔콤 막 중학교 때 막 팔콤 막 네. 영웅전설이라든가 네. 그런 막 게임들 팔콤 거 막 해보고 막 일본 게임들 해보면서 어. 나중에 이런 회사 가고 싶다라고 아.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 맞아. 다들 게임도 재밌 그러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음. 저는 뭔가 '어딘가를 가고 싶다.' 이렇게 또 진짜 막연하게 '일본에서 뭐 살거나 회사 어. 다녀보고 싶다.' 이런 상상? 진짜 상상을 음.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런 음. 문제도 있지 음. 않았나요? 음. 언어가 전혀 되지 맞아요. 않았어서 그 두려움에 좀 못 가겠다, 맞아요, 무섭다 맞아요, 이런 것도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나름. 따로 공부도 하고 네. 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사실 음. 회사에서 제의가 왔을 때 음음음. 뭐 "통역까지 다 해 주겠다. 개인적인 케어까지 해 주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붙여 음음. 주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매니저님이 따로 있고 이랬으니까 네네. 맞아요. '생활에 문제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맞아요. 근데 막 만약에 일본어를 근데 뭐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회화가 되셔야 됩니다." 이랬으면 하면서 쪼끔 더 이렇게 생각해 봤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네, 하려면 알겠습니다 하고 일본어 어어어. 공부해야지 하면서 안 하고 그냥 맞아. 아니면 진짜 한 1년 정도 더 뭐 "시간을 좀 한 번 더 달라."라고 그런 식으로 했었을 것 같아 가지고. 맞아요. 음. 그게 사실 그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음. '나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막상 일본에 왔을 때 음. 생각보다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음.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근데 사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음.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진짜 그런 그쪽 상사분이 뭐 얘기하실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임무를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회화가 안 되면 뭐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문제겠지만 맞아요. 회사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 모르면 아예 음. 진행하기가 그냥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 사실 어느 네. 정도 일본어가 되셨던 걸로 기억해요. 언니가 코코님이 코코님이 언어가 꽤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음. 저도 솔직히 말하면 진짜 뭐 거의 뭐 3-4살 정도 수준의 음. 일본어였던 것 같고요. 정말, 정말 좀 계속 그 음. 핸드폰 사전 어플 그 해 음. 를 계속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맞아, 정말, 맞아. 정말로. 저는 확실히 네. 단어가 예예. 기억이 안 나서 맞아, 단어가. 맞아요. 예.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연하님이랑 저는 한번 음. 신생아였으니까요 뭐. 맞아요. 진짜 그나마 히라가나 가타카나 좀 알고 단어 그냥 좀 알고 그냥 어. 단어도 진짜 그냥 신생아 어. 이제 막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하는 수준으로 엄마 아빠 좀. 그 근데 정도였던 것 이런 건 잘하지 않았어요? 뭐 오마에모 신데이루 뭐 이런 거? 같아요. 너무 애니메이션 어. 아니 뭐 애니메이션 세카이가 그렇게 많이 봐서 요테카요 마모루 이런 건 잘 알고 있어.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언어의 장벽에 대해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네요. 일본 회사에 취업하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어. 부분은 어. 제가 쪼끔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맞아, 맞아, 맞아. 같은데 왜냐면 그 어플리버 재직 당시에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통역을 해 주시는 분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음. 사실 일본어에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었어요. 맞아. 무조건 그 매니저한테 부탁을 하면 다 이렇게 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음. 제가 인제 이직을 하면서는 음. 혼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물론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일본어가 되는 상태였고 뭐 일상생활 언어는 전혀 뭐 대화는 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였지만 막상 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쪼끔 사정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진짜요? 모르는 단어들도 엄청 많았고요. 어. 그 아무래도 경어를 쓰는 경우가 좀 아. 생겨요. 근데 경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더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음.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경어를 듣고도 조금 이해를 못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씩 생겼었던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일상 대화 수준은 됐었기 때문에 회사에 같이 다니시는 동료분들이 이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셨죠. 비즈니스 회화를 따로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일러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네. 막 이렇게 아, 엄청나게 물론 잘하면 좋지만 네. 뭐 엄청 아, 소리 나게 잘하지는 않아도 상관은 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업무가 네. 그런데 일단은 일러스트레이터. 알아는 들었으면 음.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네. 외국인이라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나 봐요. 어느 정도는.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 혹시 거주하시면서 언어 때문에 어려웠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초반에는 진짜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네. 뭐 실제로 그 일본에서 되게 악명 높은 NHK라는 게 있는데요. 맞아, 그거를 맞아. 인제 NHK 수신료 받으러. 네 수신료 받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거였던 것 같은데 아. 그 당시에는 일본어를 네. 너무 못해서 어떤 여자분이 네네. 막 인터넷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문을 열어 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인제 제가 너무 못 알아듣겠으니까 근데 여자분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막 해코지를 하진 않겠지 싶어서 문을 열어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사를 막 한 상태로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가구도 네. 하나도 없고요. 이불 한 채만 딱 있던 상태였어요, 그 방 안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들어오더니 막 뭔가 말을 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다는 얼굴을 했더니 "무슨 네. 말을 하는 거야?"라는 얼굴을 했더니 네. 갑자기 딱 문 쪽으로 얼굴을 딱 들이밀면서 딱 무서워. 안을 보는 거예요, 방 왜 안을. 보는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지?'라는 느낌으로 제가 난 데스 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어설프게 말을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냥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失礼しました." 막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슉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무섭다. 오. 네. 그러니까 집에 TV도 없고 네. 얘 말도 안 통하고 뭔가 네네네. 외국인인가? 네. '잘못 걸렸다.' 같은 그런 어. 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냥 근데 아무것도 없는 집에 네. 여성이 딱 있으니 이불 하나 있는 집이 있으니까 이거 맞아요, 뭐지? 맞아요. 무섭다.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가게 네. 냉장고도 없고 뭐 그냥 텅 빈 집에 이게 뭐지? 아무것도 없고 제대로 말도 못 알아듣고. 네. 그냥 외국인이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일본에 거주하고 나서 한 반년 안에 굉장히 일본어가 많이 늘어서 그 뒤로는 막 그렇게 엄청난 뭔가 곤란했던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전 이 기억나는 게 부분은 하나 오히려 있는데 도수피 님이나 뭐 연아 님이 그쵸, 있지 그쵸. 않을까요? 저도 기억에 저는 그냥 잘 못 알아듣겠으면 요크 와카리마센 이 말만 그냥 어어어. 와카리마센, 와카리마센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 몇 회사에서 제가 회식이 있었었는데 네. 제가 그냥 집에 빨리 가고 싶어서 그냥 가고 있으니까 네. 다른 일본인이 "어디 가세요?" 그러길래 일본어로 "어디 가세요?" 하길래 네. 제가 그냥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하다가 네. 생각하다가 네. 혹시 약속이 있습니다가 야쿠소쿠일까? 해 가지고 야쿠소쿠 이러니까 오케이 하더라고요. 되게 바쁜 사람처럼. 근데 그 야쿠소쿠를 알아들었길래 야쿠소쿠구나 싶었어요 그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방금 이제 NHK 수신료 징수하러 오기 위해서 딱 와요. 오면은 그냥 나와 가지고 그냥 한국어로 대답해요. "누구세요?" 하고 "누구세요?" 하고 딱 열면은 "나 일본어 몰라요." 하면은 그냥 가더라고요. 진짜요?
진짜요? 근데 요즘은 한국어로 된 그 종이를 가지고 네. 다닌대요. 그래서 그거 진짜? 어머.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외국인들 많고 막 이러니까 아유 무섭다. 저는 그냥 네. 웬만하면 안 열어줬던 것 같아요. 택배 이런 거 아. 아닌 이상. 안 열어주는 게 정답이에요. 그거 네. 처음에 가기 전에 악명을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냥 그렇게 좀 어. 이상해 보이면 그냥 안 열어줬어. 올 일도 별로 없고 그런 볼 일이 있는 사람이 올 일도 없다고 생각했어 가지고. 맞아요. 맞는 것 택배 같아요. 말고 그냥 잘 안 열어줬어. 무서워 가지고. 그게 맞아요 근데. 어. 네. 일본에 입국한 첫날에 음. 그 매니저분이랑 같이 큰 캐리어 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사복 입은 일본은 사복 경찰이 있어요. 네. 아세요? 몰라요 저는. 본 적 사복 없는 것 경찰이 같아요.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딱 그 경찰 배지 보여주더니 신분증 보자. 뭐지? 신분증. 그래서 네. 딱 여권 보여주고 이제 옆에 있는 여성은 누구냐 해가지고 뭐지? 그 매니저분이 나는 여기 비자 네. 있고 회사 직원이다. 지금 지금 작가님 데리고 가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문서 보고 계속 질문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뭐지? 무섭다. 그때 매니저님 누구셨죠? 그래서 지금 진짜 불체자처럼 생겼나 싶어요. 큰 무서웠겠다. 가방을 들고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맞아. 그리고 그럴 것 같아요. 옆에 큰 가방 들고. 여성분과 예쁜 어. 여성분과 함께 있으니까. 수상한 남자가 이쁜 여성과 함께 같이 걷고 있으니까 '이거 뭐지?' 하고. 당황스러웠겠다. 음. 거주했을 당시 생활은 어떠셨나요? 어느 지역에서 거주하셨는지, 혹시 원룸 같은 형식의 집에서 거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레오팰리스라고 해외 분들 쉽게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거주했었고 일본 도쿄 내는 아니었었고 도쿄도 쪽에 있는 추오구 그쪽에 시바사키 맞아.駅. 응. 시바사키역이라고 하면 다들 어딘지도 잘 모르고 시바사키는 알아. 진짜. 그 시바사키역 이름이 뭔가 되게 어. 기억하기 되게 쉬웠던 것 같아요. 기억하기 쉽네. 그리고 처음에는 좀 도쿄 내도 보고 했었는데 쪼끔 시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근데 시바사키역이 조용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노인분들 많이 살고 계시고 딱 진짜 뭔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거기 노인분들 많아 가지고 음음. 이렇게 안개 낀 새벽에 막 맞아. 이렇게 약간 워킹 데드 같다고. 네 워킹 데드 같이 이렇게 막 좀비들 맞아. 걸어 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어렴풋하게 보이는 실루엣 보인다는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리고 되게 너무 사람이 좀 진짜 주택 지역? 그냥 사람들이 사는 거주 지역이 돼서 그냥 그런지 9 시쯤 되면 너무 조용했던 것 같아요. 시커멓죠? 좀 무서웠어. 일본이 그 샤시가 이중창이라 아니라 다 그냥 창문 한 겹이라 네. 도로 옆에 있으면 진짜 시끄럽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요. 또 이사를 인제 갔었는데 처음 집은 인제 도로 옆이라서 너무 시끄러웠고 거기 어디 인제 집은 사셨었지? 인제 연하님이 살고 있던 그 초후시 시바사키역으로 갔는데 거긴 정말 조용했어요. 맞아, 맞아요. 진짜 음. 조용했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이러면 그냥 아는 분들 초대해서 밥을 먹거나 뭐 시끄럽게 막 엄청 떠든 것도 아닌데 음. 옆방에서 인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 조사 받고 맞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근데 레오 팰리스가 쪼끔 그런 건지 일본 집들이 일본 다 집이 좀 그렇죠. 국제여서 근데 레오 그런가? 네. 팰리스가 벽이 얇은 걸로 유명하긴 해요. 근데 진짜 얇았어요. 저 네. 바로 옆방에 항상 그 연불 외우는 거죠. 이게 중국 분인지 일본 분인지 모르겠는데 레오 팰리스니까 외국인들 진짜 많이 사셨었거든요. 근데 항상 어떤 시간만 되면 계속 연불을 외우시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시면서 여자분이. 근데 그게 쪼끔 무서웠어 항상. 근데 너무 원래 그 얇아 가지고. 방음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일본 집들이 벽이 나무로 원목으로 된 그런 집들이 꽤 있어서 맞아. 핸드폰 진동 소리만 나도 들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초반에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었는데 그때 친구가 한 명이 일단 키가 쪼끔 크긴 했었는데 170 뭐 3 이 정도 되는 친구였었는데 그 친구 왔을 때 계속 그 레오팔레스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고. 근데 어. 최대한 조용히 걷는다고 걸었는데도 그게 다 엄청 심하게 좀 들렸나 봐요. 그 층간소음 엄청 심하다고 계속 그래서 그런 연락도 계속 초반에 왔었던 것 같아요. 쿵쿵거리지 말라고. 역시 콘크리트로 돼 있는 집이 따로 있어 가지고 음. 콘크리트는 진짜 조용하긴 하더라고요, 콘크리트는. 아. 층간소음도 콘크리트 집이 없고. 제일 조용해요. 음. 레오팔레스가 좀 확실히 층간소음 심하고 네. 그래서 레오 팔레스는 좀 유명해요. 그 음. 얇은 걸로. 아. 어. 네. 그래서 일본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 하면은 콘크리트로 우선 알아봐라. 근데 너무 어. 비싸지 않을까요? 맞아. 비싸요 쪼끔. 되게 유학생들 가시고 막 이런 게 쪼끔 비쌀 것 같아요. 그렇긴 그때 해요. 저희 네. 레오팔레스만 해도 저희 시설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음. 저만 살았구나.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좀 그냥 크기만 쪼끔 넓었나? 그랬는데도 공과금이랑 포함하면 거의 80-90 뭐 이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바닥 난방도 근데 안 되고. 가전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 레오 아 팔레스는. 맞아요. 뭐 전자레인지? TV 이런 것들 있었나? 맞아요, 맞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사시는 음. 그런 맨션에 살았고요. 음. 저희 집이 콘크리트였죠. 맞아, 맞아. 네. 그냥 원룸이었는데 음. 저는 인제 회사에서 엄청 가까웠어요. 그 버스 아 한 대로 10 분이면 맞아요, 가는 맞아요. 도쿄 그런 데서 네. 내였던가. 맞아. 도쿄에서도 음. 굉장히 번화가에 맞아. 살았고요. 그래서 그 집이 고속도로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시끄러워서 문은 못 열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그때 네. 월세 얼마셨지? 월세가 거의 900,000원 정도 했어요. 아. 90,000엔 정도. 그니까. 네. 비싼 거 이 진짜 비싸. 집은 진짜 조그만데 저도 막 이렇게 음. 그 연하님 사시는 레오 팔레스 가본 음. 적이 있는데 거기는 비교도 안 되게 좁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네. 뭔가 여자분 혼자 사시기에 되게 괜찮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일단 엘리베이터 있고 오토록 같은 게 되어 맞아요, 맞아, 있었고 맞아요. 로비에. 저희 예예. 레오팔레스는 그쪽은 엘리베이터도 일단 없었고 뭐 한 5 층 맞아요, 맞아요. 4층 건물? 3 층이었나? 아무튼 그랬어 가지고 좀 보안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없죠. 그런 것 맞아요. 그래서 저 항상 좀 이렇게 집에 들어가거나 할 때 쪼끔 무섭긴 했어요. 어. 간단하게 말해서 음. 전자화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아직도 그 문서 그 페이퍼 문화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 좀 아직도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신기했어. 지금 음. 이제 막 돌리고 있어요. 막 그 아. 음. 전자화 시키고 있는 맞아. 단계예요. 이제. 그리고 카드 쓰는 곳이 너무 없었어 가지고 진짜 큰 백화점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닌 어. 이상 카드 쓰는 곳도 없었어 가지고 항상 돈을 몇십만 엔씩 몇십만 엔? 몇만 엔씩 해모하시죠 이거를. 뽑아다 너무 지금 플렉스. 몇백만 원을 몇만 지갑에 항상 엔씩 몇백만 원쯤 간단히 있었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여행 갔을 때 카드 쓸 데가 네. 없어 가지고 동전 음음. 지갑에 그 지폐 그쵸. 꽁꽁 맞죠, 눌러 맞아요. 담고 맞아요. 네 맨날 맞아요. 편의점 가서도 이 동전 계속 이렇게 막 계산도 하고 있고. 그 동전 맞아요. 들고 다니기가 진짜 불편하죠 진짜.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그래서 그나마 일본 분들이 그냥 그 동전에 익숙해서 그냥 가만히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음. 또 익숙해지면 또 뭐 맞아. 바로바로 그냥 골라 가지고. 어 음. 너무 안 좋은 부분을 얘기했나? 워낙 지금은 그래도 많이 네. 좀 아아아.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 아. 부분은. 점점 일본에 대한 로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거주하시면서 만족도는 어떠셨는지 음식이나 날씨 같은 그런 것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그 네. 생활 자체의 만족도는 좋았어요. 왜냐면은 맞아요. 오. 워낙 맛있는 게 많고 그래서 맞아. 제가 처음 갈 때 인제 2-3 킬로 정도였는데 그 인제 한 1년 만에 인제 85 킬로까지 쪄 가지고 그 정도로 어 줬다고요? 그래서 맞아. 어.
이게 저녁 9시쯤에 마트를 가면은 막 어어. 그 프리미엄 와규 이런 게 아. 반값이란 말이죠. 맞아, 맞아. 반값이어 어. 가지고 마트 가는 거 너무 맞아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잔뜩 사 가지고 집에서 어. 구워 먹고 저도 가서 막 초밥 막 초밥 막 초밥도 어 싸고. 저 초밥 먹고 그랬었어요. 음음. 고기도 맞아. 그렇게 저녁 시간대 가면 싸니까 음. 음. 고기 질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살기 굉장히 음. 좋은 나라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어. 그 슈퍼 같은 데 음. 이런 데도 가면 음. 그 벤또 도시락 음. 같은 음. 것도 되게 많이 팔고 뭐 맞아요. 아. 편의점 수준도 굉장히 높아서 맞아. 음식 굉장히 맞아. 맛있고 뭐 저 도시락 디저트류도 음. 정말 맛있고. 네. 도시락 그래서 사실 되게 많죠. 요리를 할 네. 필요가 없는 집이 맞아요. 맞아. 네. 확실히. 그래서 '혼자 살기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 음음음. 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한국 편의점도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본 편의점이 제일 맛있는 거 많은 것 확실히 같아요. 저는 디저트가 네. 너무 맛있어 가지고 어. 진짜 자주 사 먹었어요. 어. 지금은 그때보다 음. 더 발전한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디저트 진짜 너무 맛있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편의점에서도. 되게 저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말마다 저 자전거로 좀 멀리 나가 가지고 네. 맛집 탐방 다니고 이래 맞아. 아. 맞아. 그러셨었어. 가끔 추천받고. 네. 먹는 걸로 낙을 어 삼았죠. 맞아. 맞아. 먹는 진짜 재미는 많았던 것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어. 맞아요. 네. 맛있는 거 음. 굉장히 많죠. 음음. 맞아요. 전 음. 날씨 같은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저는. 저는 비가 많이 왔었던 기억이 나 가지고 비는 많이 온다. 우산 뒤집어 그래서 지고. 항상 우산 맞아요. 항상 우산을 맨날 들고 다녔었어요. 그냥 작은 맞아요. 우산. 거기가 진짜 유명한 데라고는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진짜요. 바람이 센 바람 걸로. 진짜 네. 세긴 했었어요. 저도 뭐 우산 여러 개 해 먹었습니다. 맞아요. 막 되게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이렇게 길을 걷다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요. 그러면 네. 길을 건너던 사람들의 음. 우산이 따다다다닥 하면서 다 뒤집히는 그런 거를 볼 음.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네. 그 여름에 습기가 많은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습기 많죠. 제습기 네. 써야 되고. 음. 맞아. 네. 음. 집안 자체가 엄청 눅눅한 음. 맞아요. 그런 것도 음. 있고 그래서 사실 지하철 같은 거 타면 여름철에는 막 이렇게 되게 좀 젖은 채 마른 빨래 냄새가 음. 굉장히 좀 많이 어. 났었던 걸로 맞아. 기억을 해요. 다들 뭔가 빨래를 해도 이게 그 날씨가 쨍할 때 딱 하고 말려야 그 습한 그 냄새 뭐라 해야 되지? 막 그런 냄새들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다들 그냥 꿉꿉한 곳에서 그걸 말리니까 냄새가 좀 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여름에는 그게 쪼끔 맞아요. 힘들었던 게 여름에 장마가 길고 습한 거 음. 그거가 힘들고 맞아요. 사실 그 외에는 음. 그냥 괜찮았던 것 음. 같아요, 저는. 맞아. 음. 그리고 확실히 그 날씨 맑을 때는 저희 나라보다 그 도쿄 쪽이 그래서 도쿄 쪽이 산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트인 느낌이 들어 가지고 트인 느낌이 그런 거 보고 좋았어요. 하는 게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네. 맞아요. 일단 음. 미세먼지나 이런 건 적은 음음. 편이죠. 음. 그래서 하늘 같은 게 되게 파랗게 잘 보이고 음. 맞아요. 하늘이 네. 진짜 예뻐. 막 신카이 마코토 애니메이션 보면 하늘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맞아. '그런 오. 딱 맞아요. 예쁜 생각했을 때 구름과 그런 하늘을 느낌이에요. 그리나?' 하는 생각이 어 들었었어요. 음. 맞아요. 어. 진짜 그런 걸 이게 네. 3 개국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진짜 사람이 자기가 네. 거주하고 있는 환경에서 음음음. 그림적 영향을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저는 그렇죠. 그런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음. 그리고 음. 저는 뭔가 그 음. 냄새, 그 음. 나라 자체 냄새가 음음음. 그 일본의 냄새가 되게 좋았어요 저는. 섬유 유연제 냄새가 되게 좋지 어 않아요? 맞아. 뭔가 네. 길거리 약간 봄이나 어. 여름 그때 길거리 냄새 어어. 자체가 너무 네.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저는 그 여성분들 지나가실 때 그 섬유 유연제 향 같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일본 찾아다녔었어요. 자체가 남에게 폐해를 끼치기 싫어하는 음. 문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향도 막 그렇게 잘 사용하지 음. 않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 막 이렇게 뭔가 '좋은 향기가 난다.'라는 네. 느낌을 받는 음. 향이
거의 섬유유연제나 약간 맞아, 이런 향들이 맞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실제로도 섬유유연제도 종류도 엄청 많고 맞아요. 네, 냄새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오. 그게 너무 좋았어 가지고 일본 다시 막 놀러 가거나 뭐 하거나 이럴 때는 또 섬유유연제 막 사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음. 네. 관광 온 사람처럼 아. 막 여기저기 놀러 다녔던 거 아키하바라 진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 아 맞아. 네, 그 초반에 음. 작가님들끼리 같이 되게 어울리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말에. 맞아, 맞아, 굉장히 맞아.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이카이바도 다녔었었던 것 같아요. 가고. 네. 막 그 음. 관광하는 것처럼 맞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일본 주택가의 느낌이 너무 좋아 가지고 되게 예쁘잖아요, 길이. 막 꽃도 막 많고 네. 깨끗하고 이런 느낌도 너무 좋았어 가지고 저는 만약에 그냥 놀러 가지 않는다면 그냥 동네 산책을 진짜 많이 했어요. 산책 많이 하고 그냥 사진 찍고 다니고 예쁜 어 것들 있으면 사진 맞아. 찍고. 그때 제가 한국에서는 지금 운동을 별로 안 하는데 일본에서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오. 퇴근하고 나서 인제 러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음. 그때 인제 그 골목골목 그냥 계속 뛰어다니면서 음. 그 약간 그 일본 특유의 어떤 공기나 하늘 같은 거 아 바라보고 약간 맞아. 그 동네 구경하면서도 달리는 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좀 맞아요. 많이 운동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게 너무 재밌었어. 보는 음. 재미도 있고 음. 그 진짜 느낌이 좋았어요. 신카이 마코토의 약간 그런 느낌. 진짜 신카이 어. 마코토죠. 맞아요. 근데 막 진짜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달리고. 어. 맞아요. 어. 자전거 타고 계시는 분도 많고 음. 생각보다 차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한국보다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도로가 쪼끔은 맞아. 한적한 느낌? 어. 음. 근데 저희 동네만 좀 그랬을 수도 있는데 도스피님이랑 저희 살았던 곳 시바사키만 그랬나 싶기도 한데 좀 한적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주차비도 비싸고 음. 그 면허 따는 비용도 비싸고 차도 비싸고 그래 가지고 음. 한국보다 확실히 자전거 굉장히 많긴 해요. 맞아요. 저도 아침마다 자전거 지금 타고 있는데 어. 도로가 네. 아주 자전거로 가득합니다. 그럼 아기 데려다 줄 때 그 아기 자전거 그거 타시나요? 네네네. 너무 마마철이요. 그거 귀엽겠다. 타고 그거 다녀요. 타시는구나. 그거 너무 네. 귀엽겠다. 그거 너무 어. 저도 귀여운데. 되게 안정적으로 굉장히 아. 잘 만들어져서 음. 오. 이게 카시트에 앉아 있는 네. 것처럼 애가 뒤에 음. 앉아 있고요. 그거 자전거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잘하네요. 확실히 진짜 네. 엄마들이 다 그 마마차리를 타고 애들을 데리고 그 마마치라고 하는구나. 예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네. 데려다 주거든요. 약간 일본 어머니의 상징 같은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전거. 맞아요. 맞아요. 영화에서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영화처럼. 나오고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오고. 혹시 쉬는 날엔 심심하진 않으셨는지, 선생님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에 그냥 거의 여행은 거의 안 가고 네. 회사 갔어요, 회사. 아 맞다. 맞아. 맞아. 가끔 맞아, 맞아. 중간 좀 갔었어. 집에서 작업하기도 힘들고 어 맞아, 맞아. 저도 좀 마감이 갔었어요. 있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주말에 회사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진짜요? 사람도 안에 이제 사무실 안에 사람도 별로 없고 맞아요, 맞아요. 워낙 이제 회사에 작업 도구도 잘 차려져 있고 맞아, 맞아. 회사 작업 도구가 저희가 아이맥이랑 그때 그 당시 비싼 신테크 24 음. 인치랑 음. 해서 트리플 모니터로 돼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가지고 그 주말에 그냥 벌떡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네.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 가지고 회사 가 아. 가지고 하루 종일 한 12 시간 정도 맞아요. 근무했다가 집에 갑자기 갔어요.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어. 저도 딱 그 회사 근처 그 편의점 가서 이것저것 먹을 거 사 가지고 가서 어 그래서 어 오히려 그리고 혼자 외국에 사니까 네.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제 더 그림에 집중하고 회사 생활에 집중하고 해 가지고 그림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때. 음. 어. 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음. 도스피님이 그때는 인제 아침 10 시에 인제 출근해 가지고 7 시까지 회사 생활하고 그다음에 집에 와서 1 시간 정도 운동하고 그다음에 새벽 3 시까지 또 연습하고 맞아. 이 그래서 생활을 계속 반복해 가지고 1년 눈에 정도. 뭔가 염증 나셨던 것 같아. 염증 나 가지고. 열심히 살면 염증이 나는구나 하고 근데 사람이 아파지는구나. 그 눈 흰자에 네. 노란색 염증이 생기는데 맞아. 일본 오. 도쿄에 있는 어떤 안과에서 치료를 못 했어요. 네? 진짜요? 근데 그거를 한국 복귀할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진짜? 진짜요? 한국에서 이거 터트리면 되는데 하고 터트리는 거예요. 오.
싹 났어요. 그리고 어머 어머. 일본 되게 조심스럽고 한국어가 아예 무슨 의사가 뭐 의학책을 막 계속 뒤지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근데도 원인은 무조건 그냥 약만 주고 이렇게 해서 안 나요. 그게 안 나. 아 그게 약간 그 병원도요. 네. 일본이랑 한국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오 궁금하다. 약간 음. 일본은 좀 그 자연 치유를 좀 권유하는 편이에요. 아. 아이들도 이렇게 강한 약 네. 안 줘요. 절대 안 주고 어. 쪼끔 자기가 자가 치유할 수 있을 정도인데 쪼끔 아. "우리가 좀 도와줄게." 이 정도 약을 네. 주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병원을 가도 막 "이거 하면 바로 나아요."라는 약은 바로 내어 주지 않아요. 보통 어. "나 진짜 안 되겠어. 이 약으로는 절대 못 하겠어요. 이거 진짜 너무 아. 괴로워요. 생활이 안 돼요." 막 네. 이렇게 엄청 강하게 어필하지 않는 이상 강한 약은 주지 않아요. 근데 인제 한국은 가면 "아 그럼 바로 낫는 거 줘야죠." 맞아요. 하면서 슉 줘 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빨리 낫긴 하는데. 네네. 근데 또 그게 너무 좀 뭐지? 좀 과하다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맞아. 너무 네. 너무 강단점이 강한 약을 약간 함부로 쓴다? 맞아. 그때 뭔가 좀 좀 안과를 가 자가 가지고 치유하는 네. 어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안과에 가서 "이걸 당장 너무 불편하니까 당장 터트려 주세요." 해서 해야 터트려 줬던 건가? 그렇죠. 눈을 못 뜨겠어요. 그거를 나 회사 못 가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출근을 못 해요." 막 이런 어. 식으로 막 죽는 신용을 해야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네. 되는구나. 쪼끔 해 줬을 수도 있지 음. 않았나? 네. 근데 그냥 저도 그때 알아서 당시엔 몰랐어요. 살면서 좀 알게 된 맞아요. 것 같아요. 잘 네. 처음엔 모르니까 한국에 네. 익숙해져 가지고 한국은 그냥 알아서 막 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알아서 그냥 약 그냥 주시고 흠흠흠. 여러 개 막 주시고 막 이러니까. 다들 뭐 쉬는 날에는 뭐 토요일 뭐 이때는 심심하지 않았어요? 심심했던 혼자 살고 이러니까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집순이 스타일이라 음.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사실 여기 그래서 계신 분들이 다 집순이 집돌이죠 집순이 뭐. 집돌이 맞아. 네. 음. 뭐 놀러 가고 싶으면 토요일 같은 날 이렇게 좀 빡세게 놀고 음. 맞아. 일요일은 무조건 집에서 그냥 어. 하면서 누워 있거나 음. 하는 가끔 시간이 많았던 것 시부야 같아요. 가서 그냥 쇼핑하고 막 이랬어요. 그냥 아이 쇼핑하듯이 그냥 아 맞아요. 히카리에 같은 데 가서 보고 구경하고 그냥 근데 저도요. 재밌었어요. 워낙 그런 거를 좀 잘 응. 해 놔서 저도 음. 그 로프트 같은 데 가서 맞아요. 맞아. 문구 용품 같은 거 구경하고 이런 거 그런 거만 봐도 네 재밌더라고요. 엄청 좋아해서 어.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럼 이제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다면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교토. 교토가 오.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 일본 시골에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좀 관광지를 만들어 놔서 그런지 풍경도 너무 예쁘고 전체적인 그 건물도 좀 옛스러운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네. 기억나는 여행지를 딱히 그렇게 간 적이 없어 가지고 어. 진짜 작업만 많이 해 가지고 아. 아. 그랬었나? 근데 인제 즐기시지. 그래도 기억나는 데는 저기 아까 온천? 온천? 저 네. 온천을 못 가 봤던 것 같아. 전 신칸센 너무 타 보고 싶었어 가지고 어. 신칸센 타고 오사카, 교토 이렇게 갔었어요. 엄청 비쌌어요. 비싸요. 그때 한 번 탔는데 거의 180,000 원? 음. 18,000 엔인가 아무튼 맞아요. 그 정도 왕복하면 거의 가격해요. 한 30,000 엔, 300,000원 좀 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가격을 지불할 정도로 엄청 음. 빠르긴 하거든요. 맞아요. 전에 네. 친구 얘기 들어서 서울이래. 도쿄에서 뭐 오사카까지 가는데 고속버스 타고 9 시간인가? 아 맞아요. 그쵸. 그 10 야간 버스. 시간인가? 맞아요. 야간 버스. 그 화장실도 있는 그 야간 어. 그렇다고 했어 가지고 도저히 그걸 탈 엄두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이 신칸센 타 보지 언제 타 보겠나 싶어 가지고 그냥 탔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진짜 짧았어. 한 2 시간 반이었나? 아무튼 엄청 짧게 갔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데 보면 그런 데 타기 전에
만화나 애니메이션 보면 막 도시락 같은 거 사 먹고 이러는 게 뭔가 그 로망같이 돼 가지고 맞아, 네 맞아. 그거 사 먹고 액기벤, 액기벤. 맞아요. 액기벤. 그게 기빈 또 그걸 너무 하고 그 역에 싶었어. 따라 또 네. 막 메뉴가 막 아. 이렇게 그렇구나. 네, 네. 다르거든요, 원래는. 그렇구나. 그 약간 네. 그 지역에 유명한 거 네. 막 써 가지고 아. 다 좀 특색이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 도쿄는 워낙 크다 네. 보니까 어어. 그 특산물들이 다 어. 모여 있는 느낌이죠. 아. 네. 맞아. 저 그냥 도쿄역에서 그냥 먹어보고 네네네네. 되게 한 차가웠던 기억이 근데 그 네. 액기벤 자체가 네. 차갑게 먹어도 아 먹어서 맛있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맛있게 먹고 이렇게 그 신칸센 이렇게 타고 가면서 후지산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음. 저는 그 오사카에 있는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있잖아요. 음. 거기도 물론 좋았지만 음. 그 옆에 네. 그 카이유칸이라고 아. 그 수족관이 있어요. 바로 옆에 맞아. 걸어서 갈 수 맞아. 있거든요, 어어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네네. 근데 그 카이유칸이 우리 한국말로는 해유관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거기에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음. 갔었는데 네. 너무너무 좋았었던 맞아. 기억이 있어요. 네. 굉장히 그 구조가 재밌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서 점점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음. 내려오는 느낌의 건물이에요. 음. 그런데 인제 굉장히 좀 잘 되어 있어요, 거기.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오사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 또 좀 그런 데 놀러 가실 계획이 있으신 네. 분들이라면 그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음음음. 그 카이유칸도 한번 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네. 저는 그 디즈니랜드 너무 좋아했어 맞아. 가지고 디즈니랜드 맞아. 저 이걸 빼면 안 되죠. 진짜 네. 많이 갔었어요. 저 두 맞아, 번 맞아. 갔어요. 진짜 저 한 5-6 번? 5-6 번? 진짜 많이 갔었어요. 그냥 친구들 놀러 오면 가고 그냥 어떻게 막 가고 디즈니씨 가고 아. 랜드 가고 어. 너무 좋죠. 어. 네. 일본 회사에 취업하려면 비자 관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다들 워홀로도 그냥 오시는 분도 계셨던 건데 그 오기 전에 네. 그 온라인으로 면접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비자 준비하고 가신 분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오. 보통 인제 처음부터 하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인제 워홀로 다니다가 또 인제 어학당까지 또 같이 다니다가 막 이렇게 해서 인제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그 워홀로 그냥 오셔 가지고 일본어가 된 상태에서 그냥 오셔 가지고 여러 회사에 이제 이력서 쫙 뿌려 가지고 컨택되면은 그때 인제 그 회사 다니면서 또 인제 그때부터 인제 취업 비자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로 활동하시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정규직 완전 인제 신졸자 그러니까 대졸자 전형으로 인제 공채로 들어갈 때는 보통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일본에서 졸업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스카우트에서 그냥 바로 한국에서 다이렉트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케이스는 굉장히 많고 맞아. 뭐 실제로 소개로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인제 거기서 받고 이제 "쓰고 싶다." 해 가지고 음. 비자를 함께 준비를 해서 넘어가는 한국에 경우도 있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소개가 많아요, 소개가. 맞아요. 그런 것 속이 같아.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공채는 음. 이제 저희가 너무 특수한 케이스라 공채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사이버 에이전트 공채로 들어간 친구가 있어서 인제 물어봤거든요. 그랬는데 엄청 조금 뽑더라고요. 일러스트랑 디자인 팀 해서 한 20명 내외라고 1년에 진짜 들었던 것 좋네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 20명이 뭐 시험분이죠? 인제 사이버 에이전트가 너무 자회사가 많으니까 네. 그 자회사에 이렇게 다 이렇게 찢어서 넣는 거죠. 그러면은 어플리복 같은 자회사는 1년에 1 명이 일러스트레이터가 들어가고 공채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죠. 이게 또 한 가지 정보를 드려야 될 게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카우트에서 가면 이제 회사에서 그걸 다 진행해 주는데 자기가 혼자 인제 워홀 비자로 가서 이력서 뿌리고 입사를 한다고 하면 일본어도 인제 회화가 능통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비자도 자기가 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거. 맞아. 네. 음. 네, 사실 스카우트가 아니면은 좀 그 비자나 이런 준비하는 게 솔직히 좀 까다롭고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맞아. 같더라고요. 네. 저도 학생들한테 보통 추천하는 게 해외를 가려면은 스카웃돼서 가야지. 스카웃돼서 가거나 아니면 좀 내부 편하게. 추천으로 가거나 해야지 혼자 인제 어홀 비자로 가 가지고 혼자 하나하나 다 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인제 한국에서 활동 요소는 열심히 해서 사실 한국에서 잘 나가고 성공하면은 세계가 알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선 잘하고 가는 걸 맞아. 추천한다. 라고 많이 하죠. 아, 사실 지금 인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인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쌓은 상태에서 인제 간 거잖아요. 맞아. 예. 그렇죠. 네. 뭐지? 근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꽤 많은 분들이. 그냥 자기 저도 만약에 인제 게임작 일본에 같은. 정말 뜻이 있고 한데 음음. 그렇다면 인제 저도 워홀 가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간절하다는 이야기니까 사실 그 정도 노력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것도 장점도 있죠. 인제 또 같은 회사에 계시던 분들 워홀로 또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미 일본어를 다 해서 어, 오니까 회사 생활 더 맞아요. 편하고 그리고 비자도 언제까지나 회사가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자도 혼자 할 줄 알고 이런 상태에서 되게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 저희는 그냥 마치 좀 매니저가 다 특수한 경우. 키워주는 애기같이 인제 맞아요. 그림자에 그리는 애기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그냥 모든 부분을 거의 좀 저는 매니저님한테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것들. 저는 작가님들 대부분 돌아가시고 인제 남은 멤버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들 다 거의 대부분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는 혼자서 처리했던 것 같아요. 비자 뭐 갱신이나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사실 스카웃이 되게 편하고 좋긴 한데 저도 인제 일본에 있으면서 다음 회사로 막 스퀘어 에닉스나 이런 스퀘어닉스의 팝판 팀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일본어가 됐으면 일본어가 정말 능통했으면은 아마 지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죠. 예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안 하고 맞아요. 그냥 한국 온 거죠. 맞아. 역시 그냥 회화가 잘 돼야 이것저것 제가 또 시도도 그래서 할 수 있고. 네, 회화는 네. 기본 탑재를 기본인 해야 것 같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냥 네. 진짜 좀 특수한 경우였으니까. 예. 맞아요. 제가 만약에 인제 일본에서 정규 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워홀로 가 가지고 공부를 이미 차근차근 다 하고 그 상태였다면은 아마 일본어도 잘 돼 있고 시스템도 잘 이해를 한 상태라 아마 스퀘어 에닉스에 한번 지원을 하고 만약 합격했으면 스퀘어 에닉스에 다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다. 일본 회사와 한국 회사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 문화적 차이가 있거나 회사 시스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제일 큰 점은 그냥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업자로서 그냥 대우를 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냥 정말 회사의 직원 어떤 일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좀 제일 낮은 계급에 속해 있는 느낌이었었는데 그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작가? 창작자로 좀 이렇게 대해 주셔 가지고 그리고 창작자들이 어떤 부분들에서 뭐 힘들어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좀 크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내가 느낀 것 중 하나는 그 일본은 회식을 안 가도 되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을 혼자 먹는다. 맞아요. 예. 맞아. 그게 좀 특수했어. 한국에서는 회사 다니다가 혼자 먹으면은 눈치 보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왜 겉도냐. 맞아. 모이셔서 드시는 분도 있긴 했었는데 그냥 대부분은 거의 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도시락 드시거나 이랬던 것 같아요. 모여서 맞아요. 먹는 사람들 저희 한국 사람들이랑 중국 분들 이렇게 맞아요. 모여서 먹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먹으면 뭐 단체로 뭐 올리면서 먹는 것도 좋은데 뭐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개인적이라 그러니까 좀 더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해 가지고 음. 그런 면에서는 이제 혼자 밥 먹을 때가 좀 편하더라고요. 혼자 인제 점심시간 됐다 그러면 도시락 싸 와서 내 자리에서 그냥 애니메이션 보면서 먹고 어. 그런 건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눈치 주는 분이 없으니까. 음.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자유? 약간 내가 어울리고 싶을 때 어울리고 내가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는다. 맞아. 좀 요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할로윈? 그거 엄청 막 코스프레까지 하시면서 엄청 열심히 챙기셔가지고 그것도 좀 신기했어요. 코스프레 거기서 막 상 주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그런 이벤트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상 네. 이벤트? 사내 이벤트. 네네네. 그 시스템적으로는 역시 그냥 뭐 크게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없고 그냥 좀 더 뭐랄까 그냥 좀 더 정말 이제 그림 작가를 그냥 작가로 대해준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직을 해서 조금 다른 회사도 경험을 약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일러스트레이터이지만 팀원의 느낌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작가님보다는 음, 우리가 함께 게임을 만들어갈 팀원이야 음, 같은 네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작가가 최대한 좋은 그림을 뽑아낼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가 어플리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 컬러풀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막 되게 팀원들이랑 계속 상의를 하면서 그림을 계속 구축을 해나가고 계속 상의를 해서 바꾸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그 작업을 막 일러스트를 그리고 이랬던 건 아니라서 딱 집어서 대답은 못 하겠지만 일단 저에게는 되게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게임에 굉장히 게임 안에 굉장히 많이 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 어플리봇은 자기 작가 개인이 개인작을 뽑아낸다라는 느낌이라면 네. 그 컬러풀 팔레트에서는 내가 게임을 만드는데 참여를 해서 함께 해야 된다. 일부가 되어서 네. 그래서 정말 작업을 해야 된다. 팀으로서 그런 해야 되는. 네네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엄청 달랐어요. 저희는 진짜 그냥 개인이 최고의 작품을 뽑아내면 된다라는 거였으니까 맞아요, 딱히 맞아요. 크게 뭐 팀으로서 뭘 하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죠.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혹시 수익은 한국 회사와 비슷한 수준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정도일까요? 저는 많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한국 회사 다녔던 받았던 연봉의 딱 2배, 한 1.3배 정도? 오. 1.3배가 아니고 2.3배? 오. 그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받은 급여에서. 저는 한국 회사에 다녔을 때 그냥 정말 모바일 회사, 작은 모바일 회사였고 완전 신입이었어서 그냥 정말 딱 그 신입 연봉만 받았었거든요. 정말 적게.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면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받은 금액이 사실 그 업계에서는 정말 미라클한 좀 많이 액수라고는 받은 하더라고요. 거였던 것 네. 같아요. 솔직히 이직했을 때 엄청 놀랐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 회사에서 이직한 회사에서 네. 제 연봉을 보고 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중견기업 과장 정도의 그런 월급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일본까지 와준 그런 보상 맞아요.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 생각했을 때. 네. 그리고 그 연봉에 월세에 한 5만 엔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랬어 가지고 맞아요, 좀 맞아요. 더 넉넉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돈 걱정 없었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맞아요. 먹고. 맞아 솔직히 돈 걱정이 없었어요. 그냥 진짜 막 물론 엄청난 뭐라 해야 되지? 뭐 엄청나게 비싸거나 막 이런 거를 사거나 좀 그럴 수는 없죠. 뭐 명품을 엄청나게 사야 된다든지 그럴 수는 없지만 그냥 정말 일반적으로 그냥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사고 먹고 싶은 거 그냥 먹고. 맞아요. 생활비가 부족해 막 이런 걱정은 맞아요. 전혀 없는 맞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또 거기다가 기본 급여에다가 몰래 외주 같은 거 하나 하면 이제 몰래라고 하기도 그런 게 외주해도 별로 터치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 저 그때 비자도 그냥 비자 자체가 그때 회사에 완전 속해 있기보다 뭐였지?
맞아. 그 개인 사업자. 맞아. 뭐 그런 비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했어 가지고 딱히 크게 뭐 터치가 오. 네.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연아 선생님과 도스피 선생님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냥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너무 그쪽 프로젝트 하면서 제 그림이 거기에만 좀 국한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좀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싶었어 가지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그냥 뭐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뭐 아. 이런 것도 있었어 가지고 그냥 남편을 뭐 일본으로 데리고 오기는 좀 그러니까 네 남편도 한국에서 일 있고 하니까 아. 그런 근데 복합적인 문제로 왔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년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가 들어가는데 신규 프로젝트의 인제 디렉터로 그 파판의 디렉터를 데려온 거예요, 회사에서. 음. 맞아, 맞아. 그 블레이드 앤 엑스로드인가? 음음. 오. 그래 가지고 일단 "요걸 같이 참여하자."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1년 더 있을까 했는데 음. 근데 뭔가 계속 또 오래 한 2년 정도 하니까 또 '오래 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 했다라는 맞아. 생각이 '할 만큼 들고 했다.' 예. 그리고 인제 추후에 계속 하고 싶던 인제 레전드 오브 크립티드라고 그 프로젝트가 음. 아. 다른 회사로 이전이 돼 버려 가지고 맞아, 이제 맞아. 사내에서 그걸 작업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아. 가지고 음. 그래서 '나는 좀 더 다양한 걸 그리고 싶다.' 좀 비슷해요. 음음. 계속 이제 음. 일본 스타일 계속 많이 그리다 보니까 좀 맞아, 맞아. 다양하고 이것저것 많이 그리고 싶다 해 가지고 어 그래서 또 한국행을 결정한 거죠. 근데 음. 오기 전까지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음. 내가 일본 스타일에 다시 그냥 적응해 가지고 지금 이 스타일밖에 지금 못 하게 됐는데 음. 한국 돌아가서 한국적인 판타지라거나 그런 걸 그리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음. 해 가지고 돌아가기 1년 전부터 연습을 한 거죠, 다시. 오. 연습을 해 가지고 인제 '아 이제 준비됐다.' 하고 인제 간 거죠, 이제. 음.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사실 히키코모리 분들이 인제 한국에서 그냥 네. 집에 혼자 있으면은 별로 인제 외롭다는 걸 많이 못 느낄 거예요. 근데 음. 아무리 히키코모리라도 음. 외국에서 혼자 있으면 되게 외로워요. 어. 맞아. 그런 것도 쪼끔 있긴 했었던 것 같아. 그래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 가족도 멀리 있고 뭐 친구도 쉽게 만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음. 뭔가 아무리 일본 환경 좋고 음식 맛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냥 한국이 계속 그립더라고요. 어. 맞아요. 편하게 그냥 뭐 돌아다니고 먹고 싶으면 그냥 먹고 음 가족들 그립고 이랬어 가지고. 맞아, 맞아. 음 이게 또 일본엔 맛있는 건 많았지만 또 네. 계속 먹다 보니까 물려 가지고 맞아요. 나중에는 계속 한국 음식만 네. 찾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예. 같네요. 그래서 일단 돌아왔는데 돌아오길 일단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제 일본 회사가 싫다 음. 그런 건 아니고 음. 음. 나중에라도 기회가 음. 있으면은 음. 또 한번 또 다녀보고 싶어요. 음. 어 그만큼 좀 좋은 기억들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좋은 기억이 많죠. 어. 이제 질문 드릴 사항은 거의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후에 다시 기회가 닿는다면 일본으로 가실 계획이 있으신지, 다녀온 후 당시 기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프로젝트냐 이런 데서 인제 제의가 온다면은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현재 음. 이제 학원을 인제 좀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당장은 가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음. 그래도 그 일본 생활을 인제 사실 2 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죠. 음. 짧은데 정말 인제 지금 기억으로서는 정말 평생에 한번 해 보기 힘든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돈 주고도 못하는 거를 돈을 받고 했으니까 정말 인제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림만 잔뜩 그려 가지고 잘 어떤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그랬지만 그런 남아 있는 건 정말 좋았어요. 인제 뭐 회사분들도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그런 기억도 좋았고 그리고 또 한국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산다는 거. 이 세계죠, 이 세계. 음. 이 세계를 체험하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기회고 음. 그러니까 그 막상 이제 다녔을 때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려서 '정말 음. 힘들다.' 이 생각을 많이 음. 했는데 음.
갔다 오고 나서는 정말 이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억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저도 일단은 여태까지 뭔가 꿈만 꾸던 곳에 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정말 그냥 다니면서 저는 꿈 같았고 항상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곳에 오게 되다니?' 막 이러면서 요런 생각도 많이 하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런 엄청난 분들 사이에서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고 요런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림 세계도 더 넓어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일본 쪽 그전까지는 제가 어떤 시장을 노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 가고 나서 제 방향성도 좀 확실하게 정해졌었고 그림 세계 자체도 더 넓어졌던 것 같아요. 더 넓은 세계를 진짜 바라본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배운 것도 되게 많았었고 뭐 그림적인 성장이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도 좀 성장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넓은 뭐 세계를 가서 뭐 겪어 봐라.'라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또 기회가 만약에 되면 또 한 번 가고 싶긴 해요. 그때는 좀 회화를 더 열심히 좀 공부를 해 가지고 가면 '더 많은 걸 제가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때는 그냥 제가 좀 뭐 소심하기도 했었고 뭘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많이 없었고 그래 가지고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었는데도 좀 덜 얻어왔던 것 같아 가지고 맞아요. 희화가 되면 한번 또 가고 싶어요. 그만큼 좀 되게 좋았어요. 다니면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오늘은 일본에서 취업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림 그리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